네, 반갑습니다. 초등 사이다입니다. 초등 독서 습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람마다 책을 읽으며 쾌락을 경험하는 지점이 다르다. 네. 하지현 저자의 정신과 의사의 서재에 나온 표현입니다. 책을 읽으며 쾌락을 경험하는 지점이 다르다. 쾌락은 뭔가요? 일종의 욕망이죠. 예. 독서는요, 욕망입니다. 특히 새로운 것들에 대한 어떤 호기심과 그 호기심을 채워나가고자 하는 욕구가 책 읽기의 원동력이 되죠. 아이들에게는 그러한 욕구의 과정을 대부분 놀이를 통해서 채웁니다. 돌을 들춰보기도 하고, 종이를 접어서 날려보기도 하고, 돌멩이를 물속에 던져보기도 하고 등등등. 처음 해보는 모든 것들은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아이들의 독서력도 마찬가지예요. 책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에서 독서력이 시작됩니다. 좀 더 원초적으로 표현하면 책 속에 재미있는 것들이 가득하고 그 즐거운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욕구를 자주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러한 욕구는 어린 시절에 형성이 가능합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되고부터 그러한 욕구를 느끼도록 만드는 과정은 매우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죠. 그렇다고 그 기간까지 굳이 늦춰서 기다렸다가 독서에 대한 즐거움을 알려주라는 그런 말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독서력을요, 욕구의 차원으로 보았을 때 심리 발달 과정상 절대적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는 사실 초등학교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엄밀히 표현하면 초등 입학 전에 영유아 기간에 독서력의 기본을 만드는데 가장 유리합니다. 이유는 책에 대한 욕구를 느끼게 해줄 기회를 손쉽게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시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초등학생이 된 후에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런 기회가 현저히 줄어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시죠? 학년이 올라갈수록 책 이외에 더 재밌다고 느껴지는 것들에 대한 정보가 아이들에게 많이 노출됩니다. 가급적 책에 대한 긍정적 마인드 및 책을 읽고 싶다는 욕구를 초등 3학년 이전까지 최대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책에 대한 욕구는요, 선천적인 욕망이 아니에요. 밥을 먹거나 배설하거나 잠을 자고 싶은 이러한 신체적 욕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독서는요, 후천적인 욕구입니다.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긍정적인 경험에서 그 욕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에 대한 어린 시절 초기 욕구가 너무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철들면 천천히 마음 잡고 책 읽겠지. 안타깝지만 독서는 천천히 마음을 잡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독서는 마음 먹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독서에 대한 욕구를 일으키도록 자극함으로써 실현이 되는 겁니다. 결국 그 결과 독서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은 둘로 나뉩니다. 독서를 좋아하는 아이와 좋아하지 않는 아이, 그렇게 구별이 돼요. 중간은 없습니다. 즉 천천히 마음 먹으면서 언젠가 시작되는 그런 중간 과정이 없다는 뜻이에요. 독서를 좋아할수록 독서에 대한 욕구가 많을수록 독서량은 높아집니다. 자, 책에 대한 초기의 욕구 생성 및 그 욕구에 대한 갈증을 자주 느끼게 해주고 적당한 간격으로 그 욕구를 채워주는 과정이 무척 중요한데요. 그렇게 하려면 10세 이전에 독서력을 챙긴다는 생각을 갖고 독서 교육에 몰입하시는 것이 좋아요.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초등 1학년이나 6학년이나 한결같습니다. 책에 대한 욕구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자주 올라오고요.
마치 맛있는 음식을 보면 침이 고이듯 책을 보면 읽고 싶다는 욕구가 자동으로 올라와요. 이러한 욕구를 늦어도 12살, 초등 6학년 정도까지는 자동으로 올라오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12세 아이들 심리에 독서 욕구가 자리 잡게 하는 마지노선이라 생각하시고요. 그 이상의 나이에 책을 읽게 하려면 매우 험난한 과정을 거치셔야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에게 책을 읽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만들어주기 위한 몇 가지 조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취학 아동일 경우 스마트폰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초등학생일 경우 졸업할 때까지 스마트폰을 사주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스마트폰이 아이들 손에 쥐어주는 순간 독서 시간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건 통계상으로도 명확히 나와 있고요. 더 큰 문제는 독서에 대한 욕구가 거의 사라진다는 데 있어요. 그 자리를 스마트폰 게임, 스마트폰 영상을 보고 싶다는 욕망으로 채워집니다. 아이들의 뇌 구조에 아직 독서에 대한 즐거움이 충분히 경험되지 않았을 때 스마트폰은 자녀의 독서 욕구를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요. 특히 10살 미만의 아동에게 스마트폰은 독서력의 천적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독서에 비하면 스마트폰은 훨씬 더 자극적이고요. 그 자극은 독서에 대한 욕구를 시시하게 만듭니다. 그보다는 훨씬 역동적이면서 굳이 해석하려 애쓰지 않아도 즐거움을 주는 스마트폰이 훨씬 더 많은 욕구들을 자극해 주죠. 스마트폰 꼭 피해야 할 대상입니다. 초등 시기만큼은. 자, 둘째, 하루에 한 번씩은 책을 재미있게 읽어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책 읽어주는 시간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책놀이, 재밌는 책 이야기 등의 수식어를 붙여서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책은 재미있고 신기한 이야기가 가득한 그러한 선물 상자라는 사실을 책 읽어주기를 통해서 경험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엄마, 아빠가 실감나게 읽어주는 시간이 아이의 독서에 대한 욕구를 일깨워 줍니다. 특히 엄마의 목소리가 조금 더 효과가 좋습니다. 예. 엄마, 아빠가 없어도 스스로 책을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하려면 매일 읽어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어린 시절 꾸준한 책 읽어주기는 독서 욕구에 대한 자동 반응을 만들어주는데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자, 세 번째, 가족여행을 갈 때 가져가야 하는 목록으로 자녀의 책을 꼭 챙기시길 바라요. 가족여행처럼 즐거운 시간, 책 읽기는 그 즐거움을 배가시켜준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어린 시절 여행 갈 때 더더욱 필요하고요. 가족여행이든 또는 친척, 지인 가족과 여행을 가게 되면 아이들은 낮 동안은 지루하지 않습니다. 경치도 구경하고 여행지에 맞는 체험들을 하게 돼요. 하지만 저녁 시간이 되면 어른들만을 위한 시간이 됩니다. 어른들끼리 술과 음료를 마시면서 늦게까지 즐거운 시간을 갖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할 거리가 없어서 방황하다가 결국 스마트폰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죠. 자, 여행지에서 저녁 시간 스마트 기기를 내려놓고요. 어른들만의 시간도 잠시 일정한 시간은 좀 미루시고 자녀에게 책 읽어주는 시간을 꼭 확보하시기를 바라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집에서 읽어주던 책 읽기와 캠핑장 텐트에서 랜턴을 켜고 읽어주는 책 읽기는 차원이 다릅니다. 아이들에게 책 읽기에 대한 이미지를 아름답게 만들어 줍니다. 자녀가 어릴수록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자, 넷째, 독서에는요, 조기 교육이란 말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독서에는 선행 교육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독서는 태교부터가 시작입니다. 엄마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책을 통하든 노래든 아이들 입장에서 하나의 소리입니다. 일상적으로 말하는 소리보다 강약이 있고 리듬감이 있는 그런 소리가 아이들의 뇌를 더욱 자극해줘요. 글자를 조금 천천히 익혀도 되고요. 숫자 세기를 조금 못해도 됩니다. 하지만 책에 대한 욕구는 반드시 챙기셔야 해요. 그 욕구를 챙길 수 있는 나이는 10세에서 12세 정도까지가 이제 마지노선입니다. 그 나이를 넘겨서 독서 인구에 편입되는 과정은요, 무척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독서력은 평생에 걸쳐서 조금씩 늘어나는 능력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 경험된 책에 대한 욕구들의 파편입니다. 그 파편은 아이들의 뇌리에 박혀서 평생을 지속합니다. 어릴수록 독서 파편은 깊게 박힙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등사이다는요, 초등 학부모님들과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뚜벅뚜벅 오늘도 내일도 함께 걸어갑니다.